안녕하세요, 미어캣TV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아반떼 스포츠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어캣TV입니다. 예,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을 때 지금 이 공간에서만 찍어야 돼요. 왜냐하면 카메라맨이 움직이지 말라 해가지고 이 공간에서만 찍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아반떼 스포츠 차량입니다. 이 아반떼 스포츠 차량이 지금 굉장히 솔직히 욕도 많이 먹고 그렇지만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이 아반떼 전체적인 디자인이. 하지만 제가 왜 이런 디자인을 넣고 왜 굳이 삼각대를 썼는지 뭐 그런 이유에서 제가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아반떼와 아반떼 스포츠의 차이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반떼 스포츠의 스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반떼 스포츠는 1591cc, 마력은 204마력, 토크는 27토크입니다. 마력과 토크가 굉장히 높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연비가 안 좋냐? 연비가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도심 주행은 10.7km 정도 나오고요. 고속도로 주행은 13.6km 정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복합 연비는 12km가 나옵니다. 굉장히 아반떼가 차가 연비가 잘 나와요. 물론 스포츠 말고 일반적인 아반떼 연비는 더 좋습니다. 이런 아반떼 스포츠에 비해서 약 한 3km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더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아반떼 연비는 도심주행 13.6km고요. 고속주행은 17.7km, 그리고 복합 연비는 15km입니다. 제가 아반떼 AD 타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거 연비가 얼마나 나오냐 라고 물어봤더니 도심주행할 때는 13km에서 14km 정도 나오고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를 놓고 갔을 때는 19k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예. 아반떼 스포츠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반떼 차량이 풀체인지가 됐다고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차량은 페이스리프트가 됐습니다. 예. 페이스리프트는 보통 그릴하고 헤드램프를 많이 바꾸는데 이 차는 거의 지금 본닛도 손대고 옆에 휀다도 손댔습니다. 원래 여기는 잘 손을 안 대는데 잘 보시면 조금 더 스포츠해 보이기 위해서 이 디자인 라인 보이시나요? 이 라인을 땄어요, 휀다에. 그래가지고 차가 조금 더 역동적이고 스포츠하게 보이게끔 나왔고요. 그리고 이 휀다도 보시면, 잘 보시면 이 옆쪽에 라인도 땄어요. 예,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서 보시면 이런 쪽에도 라인을 하나씩 다 땄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가 스포츠하게 보이게끔 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를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봐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디자인, 전혀 예상 못한 언이스펙트한 그런 디자인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생각과 현대자동차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출시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이스펙트 영어입니다. 아반떼 스포츠의 헤드램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반떼 스포츠 헤드램프를 보시면 이 삼각형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하지만 삼각형은 좀 달라요. 왜냐면 보통은 삼각형이 여기서 여기로 끊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뒤쪽으로 이었어요. 해서 조금 더 날렵한 삼각형을 사용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아반떼나 모든 차량에 삼각형을 사용한 건 처음이에요. 왜냐면 아반떼 AD가 디자인이 안정적이고 잘 만든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뛰어넘어서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한 몇 단계는 더 뛰어넘어서 이런 삼각형을 입혔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헤드램프가 그릴을 침범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차들을 생각하시든 간에 헤드램프가 그릴을 침범한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하지만 이런 그릴을 침범하는 거에 있어서 거의 최초의 시도고 굉장히 도전적인 디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램프 4개 보이십니까? 이 램프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지금 딱 보시면 과학적으로 만들었어요. 안에도 그렇고 램프가 이런 디자인이 사용되는 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램프만큼은 잘 만들었어요. 근데 램프를 잘 만들었는데 이런 삼각형의 그 헤드램프를 썼기 때문에 조금 이 안에가 주목을 못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릴을 보시겠습니다. 그릴을 보시면 아반떼하고도 차이가 있어요. 이 차는 아반떼 스포츠여서 스포츠형 라디에이터 그릴이 사용되어 있고요. 일반 아반떼 사진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아반떼 사진을 보시면 아반떼도 물론 잘 들어갔어요. 하지만 아반떼 스포츠가 그릴이 조금 더 이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쪽 헤드램프가 무슨 옆에서 칼이 푹 찔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침범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디자인 굉장히 도전적인 디자인이에요. 예. 하고 앞으로도 어떤 현대자동차 디자인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나,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그릴이 전에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넓어졌어요. 많이 넓어졌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차가 더 넓어 보이고 이런 세세한 효과를 위해서 작은 변화지만 큰 변화를 누린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개등을 보시겠습니다. 보통 이게 안개등이라고 제가 방금 설명했는데 안개등이 아니라 안개등에 있는 그 위치에 이게 방향지시등이 있습니다. 이 방향지시등. 지금 이거를 잘 보시면 여기에도 입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 있고 이런 방향 지시등에도 여기 걸리시는 거 보이시나요? 제 손? 여기에도 조금 더 이런 효과를 줘서 뭔가 전투기 뒤에 날개를 닮은 듯한 그런 느낌을 표현을 했고요. 이게 제가 들어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만약에 종이를 대보면 옆 라인에서 봤을 때 들어갔다는 게 지금 느껴지시죠? 예,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표현했고 이 하단부를 보시면 라인을 땄습니다. 라인을. 이 라인 하나하나 아주 섬세하게 그런 디자인의 느낌을 줬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옆에를 보시면 여기가 손이 들어가죠? 이게 그나마 차가 달릴 때 조금 더 공기를 원활하게 통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4개의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네, 이제 옆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옆모습 보시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이런 옆쪽에 포인트를 줬어요. 이런 옆쪽 라인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 포인트를 줬고요. 그리고 이 차, 이 손잡이를 보시면 이게 지금 은색이잖아요. 이게 옵션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차가 현재 풀옵션인데 보통은 차 색과 맞춘다고 합니다. 옵션을 안 넣었을 경우에는. 근데 지금 옵션이 넣기 때문에 이게 은색으로 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 다음은 휠을 보시겠습니다. 네, 휠을 보시면 이 휠은 18인치입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둘두로 40 18입니다. 예, 둘두로 40 18이고 이 40 둘두로가 뭐냐면 이 차에 닿는 면적을 나타내고 40이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 좁을수록 숫자가 적겠죠. 그리고 18은 이 휠의 인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휠을 보시면 이 휠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게 무슨 부메랑이냐 아니면 뭐 별 모양이냐 해서 뭐가 하나 돌아다닌다 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이 휠 디자인도 잘 사용되지 않은 디자인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실제로 봤을 때는 좀 이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이 흰색, 은색깔 라인을 딸면 이게 약간 부메랑 같기도 하고 하나의 별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 검정색 라인을 따라갔을 때는 이것도 또한 별의 모양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타이어가 지금 한국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아쉬운 점이 이 한국 타이어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 K3 GT와 비교했을 때는 미쉐린 타이어가 사용돼요. 그래서 스포츠용으로 만든 차들은 그래도 미쉐린 타이어를 좀 사용해서 조금 더 노면에 있어서나 아니면 운전할 때 조금 더 다이나믹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미쉐린 타이어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뒤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뒤에를 보시면 이 전에 하늘 쪽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하늘이 지금 굉장히 이쁘죠? 예. 하늘 굉장히 이쁩니다. 날씨가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뭔가 바쁜 일상 중에서도 이런 하늘을 한번 보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뒤에를 한번 보십시다. 뒤에를 보시면 굉장히 앞에하고 잘 어울려요. 솔직히 뒤에는. 그리고 앞보다 뒤가 더 디자인이 이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뒤에를 보시면 뭔가 옆쪽으로 라인을 따고 이쪽을 없애고 이 원래 방향지시등이 여기 있고 후진등이 있어야 되는데 후진등을 지금 아래로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뭔가 더 역동적인 디자인이 나타냈어요. 그리고 뭔가 안에 쪽을 보시면 이 라인 보이시나요? 램프? 이게 지금 LED 램프를 사용했지만 이 안에 디자인을 조금 더 줬어요. 해서 이런 세세한 디자인까지 뭔가 현대자동차에서 생각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아래 반사판을 보시겠습니다. 반사판을 보시면 옆쪽으로 직선을 더 뻗었어요. 후진등하고. 네, 해서 뭔가 차가 더 넓어 보이게끔 하는 효과를 줬고요. 그리고 아반떼가 가장 크게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뒷부분에서 물론 이런 램프일 수도 있는데 가장 크게 변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머리를 잘 썼어요. 뭐냐면 모든 차 디자인이 아반떼 AD도 그렇고 번호판을 여기에 달았어요. 하고 그 버튼, 트렁크 버튼이 이쪽에 있었죠. 번호판을 여기에 달고 하다 보니까 차가 조금 둔해 보이는 느낌도 있었어요. 하지만 번호판을 아래로 뺀과 동시에 이쪽을 검은색으로 지금 포인트를 줬죠. 아래로 빼고 검은색으로 포인트를 줌으로써 뭔가 차가 무게감이 있어 보이고 더 낮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줬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지금 버튼이 사라졌어요. 번호판을 뺐으니까 버튼을 원래는 여기다 달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버튼, 핸드폰 뭔가 홈 버튼과 마찬가지로 없앴지만 그 기능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이 엠블럼, 현대 마크를 보시면 트렁크를 열면 안에가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가 굉장히 많죠? 네, 얼른 닫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래 이런 머플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좀 당겨주세요. 네, 네, 이 머플러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싱글 트윈 팁 머플러가 사용이 됐어요. 하지만 제가 그 전에 소렌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듀얼 머플러를 좋아하기도 하고 차가 스포츠해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뭔가 듀얼로 양쪽에 있는 게 더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트윈으로 해서 이런 디자인은 아마 아반떼 스포츠가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네, 여러분 트렁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렁크를 보시면 이 옆쪽과 이 안쪽까지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 이 옆쪽에는 골프백이 하나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있고요. 아반떼 차량이 뭔가 뒷자리도 자리가 넓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트렁크 공간까지 많은 배려를 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트를 먼저 보여드리면 지금 아반떼 스포츠에는 스포츠 전용 레드 가죽 시트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트에 보시면 스포츠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예, 이 스포츠라는 문구를 적용함으로써 조금 더 차에 심심함을 주지 않고 조금 더 재밌고 뭔가 이 차를 탔을 때 뭔가 더 달리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스포츠란 문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 가죽이어서 상당히 매력적이고 요즘같이 날씨가 좋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이쁘게 보입니다. 실내를 보시면 아반떼 AD와 달라진 게 크게 없어요. 예, 안전사항이나 편의사항이 추가가 됐고요. 계기판을 보시면 이게 스포츠 전용 계기판이 사용이 됐어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아반떼 차량과는 다르게 스포츠 차량이어서 네, 계기판을 스포츠 전용 계기판을 사용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핸들을 보시면 스티어링 D컷 핸들을 사용했고요. 기존 이런 핸들도 아반떼 AD도 그렇고 페이스리프트 전에 핸들이 조금 심심했다면 지금 이 핸들은 조금 더 심심하지 않게 조금 더 느낌적으로 더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보시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시면 지금 메리칙 내비가 사용되었어요. 근데 요즘 차들 같은 경우에는 다 겉으로 빼는 바깥으로 빼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풀체인지가 됐을 때도 매립식을 사용할지 바깥으로 뺄지 이 점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이 아래쪽을 보시면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여기서도 많이 바뀐 게 있다면 이 3개예요. 이 버튼이 원래는 2개가 있었는데 아반떼 AD 때는 이게 이제 3개로 바꿈으로써 뭔가 G70처럼 3개의 로타리 버튼을 적용했습니다. 예, 그래서 운전석에서도 편하고 조수석에서도 편할 수 있게 편의사항을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는 공간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아반떼 스포츠 차량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차가 스포츠 모드를 해놓고 빨리 달리는 거 아니고 살짝씩 밟고 있는데 차가 뭔가 뒤에서 미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지금. 예. 하고 브레이크도 굉장히 잘 듭니다. 예. 브레이크도 밟아보면 확실히 이게 대용량 브레이크가 사용되었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브레이크가 굉장히 잘 듭니다. 예. 그리고 이 아반떼 차량이 디자인 처음 냈을 때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디자이너가 직접 공개를 했어요. 근데 직접 공개를 했는데 굉장히 좀 위장막이 벗겨지고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었죠, 솔직히. 그래서 그런 디자이너 분의 좀 표정 관리하는 게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예. 근데 또 실제로 보면 또 말씀드렸듯이 좀 달라요. 실제로 보면 디자인이. 예. 그리고 이 차의 모드는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에코, 스포츠, 스마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마트에다 놓고 달렸을 때는 저속에서는 에코 같고 뭔가 고속으로 가면 스포츠로 변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회전을 해서 한번 살짝 느낌을 받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스포츠 모드입니다. 차가 굉장히 잘 나가요. 아무 무리 없이. 예. 핸들도 이게 굉장히 좋은 스티어링이 들어가가지고 예, 딱 잡아져요. 앞에 코너가 있는데 코너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국 타이어를 말씀드렸는데 뭔가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쉐린 타이어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살짝 오르막이 있어도 전혀 부족함 없이 올라갑니다. 예. 뭔가 호랑이 한 마리가 왱 되면서 이 차가 배기음도 굉장히 좋고, 예. 브레이크도 굉장히 잘 들어요. 브레이크도. 예. 이게 대용량 확실히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그런지 예, 조금 달라졌죠. 스포츠에 들어가는 좀 이런 디스크 같은 게 좀 다릅니다. 그럼 에코 모드에선 느리냐? 에코 모드를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 에코 모드에선 느리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에코 모드도 잘 나가요. 이게 아반떼가 왜 대국민 차인지 알 수 있어요. 딱 타보면. 예. 아반떼가 이제 예전에 아반떼가 아니라 요즘 잘 나가는 아반떼. 예. 그래도 물론 스포츠 모드보다 안 나가긴 하지만 예. 그래도 에코 모드 놓고도 차가 나름 잘 나가요. 에코 모드를 놔주면 약간 RPM을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해서 조금 RPM 숫자를 좀 줄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죠. 여러분, 그리고 이 옆에 패들 시프트 보이시나요? 네, 패들 시프트 보시면 이게 또 운전하는 재미가 있어요. 기어를 낮추면서 엔진 브레이크 기능도 있고 해서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나름 반응을 잘해요. 패들 시프트가. 스포츠에다 놓고 한번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반떼 스포츠의 시승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K3 GT와 파워트레인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구매자 입장에서는 외관적인 디자인만 보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서 선택의 폭이 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런 전체적인 디자인에 있어서 실제로 보기도 하고 사진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르고 동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쁘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미어캣TV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